왔어 프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아이패드 에어 5세대 같은 경우는 M1 칩셋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기존 아이패드 프로 5세대와 동일한 칩셋이죠. 심지어 램도 8기가로 동일해요. 쉽게 말하면 성능에서 끝나누기는 전혀 없이 출시가 된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단순하게 출시가만 놓고 두 제품을 비교하면 아이패드 에어를 사는 게 가성비가 좋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함정은 있죠. 이번 아이패드 에어는 몇 가지의 끝나누기가 존재하는데요. 이런 끝나누기들을 자세히 보면 결국 애플도 플래그십 모델, 돈이 되는 플래그십 모델인 아이패드 프로를 권유하고 있구나.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이 두 녀석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먼저 프로와 에어를 비교하기 앞서 제가 에어 4세대도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간단하게 보고 시작을 해보죠. 외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상의 변화 말고는 크게 와닿는 부분이 없어요. 이번에 사라진 실버와 비교를 하면 이런 느낌이고요. 상당히 톤 다운된 블루예요. 되게 어두운 색상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버튼의 위치, 카메라의 개수, 상단의 터치 아이디, 쿼드 스피커를 흉내낸 스테레오 스피커까지 거의 동일하죠. 그냥 똑같습니다. 그나마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은 전면 카메라가 700만 화소에서 1200만 화소로 초광각 카메라를 지원하게 되었고요. 페이스타임 같은 거 할 때 유용한 센터 스테이지 기능도 탑재가 되었죠. 이렇게 제가 이동을 하면 따라오고, 이렇게 가도 따라오고. 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대했던 페이스 아이디나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미니 LED 이런 것들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어요. 사실 아이패드 프로와 끝나누기 하는 주요 요소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프로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아쉽게도 제가 프로는 12.9인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크기는 조금 차이 나지만 대략적인 디스플레이 이런 건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폼팩터부터 비교를 해보면 두께는 아이패드 프로가 조금 더 얇습니다. 0.2mm 정도, 거의 티가 안 나는 정도로 얇고요. 그 외 세로 가로 길이는 11인치라고 가정을 하면 완전 동일한 수준이에요. 굳이 액세서리 때문에 프로를 선택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일단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화면 밝기는 600니트, 500니트, 100니트 정도 조금 더 밝고요. 그리고 미니 LED가 적용이 되어 있죠. 프로는 보통 우리 눈이 화질이 좋다고 느끼는 디스플레이는 대부분 밝고 명암 비가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이패드 프로가 화질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죠. 블랙이 많은 영상을 틀어서 확인을 해보면 확실히 프로가 안부 표현이 뛰어나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밝은 부분도 조금 더 밝게 표현을 해줍니다. 즉 영상 시청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상 편집을 할 때 색 표현이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프로가 조금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 또 다른 차이가 하나 더 있죠. 바로 120Hz의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차이인데요. 아이패드 프로는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작동이 되는 고주사율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아이패드 에어는 60Hz의 한눈에 봐도 딱딱 끊기는 부드럽지 않은 화면이 탑재되어 있죠. 사실 이 부분은 역체감이 많이 되는 그런 스펙이에요. 그러니까 고주사율 디스플레이를 보지 않으면 60Hz도 충분히 괜찮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패드 프로를 평생이라도 한번 본다면 얘는 분명 아쉽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앱들도 120Hz를 지원하는 그런 앱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게임부터 작업 모든 부분에서 120Hz의 이 고주사율은 피부에 와닿는 끝나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고주사율의 디스플레이는 필기를 할 때도 차이를 줘요. 60Hz, 120Hz. 가격차를 생각하면 디스플레이 때문에 선택하는 건 조금 오버하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가장 큰 스펙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차이, 바로 페이스 아이디 유무인데요. 사실 에어에 들어가 있는 터치 아이디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마스크가 대세인 요즘 야외에서 쓰기에는 터치 아이디가 더 편할 때도 많죠. 하지만 패드를 야외보다 실내에서 많이 쓴다는 걸 생각하면 저는 페이스 아이디가 있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둘 다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둘 중에 굳이 따지자면 페이스 아이디가 더 유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차이는 카메라의 차이인데요. 전면 카메라는 이제 완전 동일해졌습니다. 1200만 화소의 122도 초광각 카메라가 똑같이 탑재되어 있고요. 뒷면의 카메라는 차이가 나죠. 프로 같은 경우는 1200만 화소의 초광각, 요것도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고요. 트루뎁스 카메라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업으로 실제로 쓴 적은 전혀 없지만 그래도 요거 트루뎁스를 활용해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필요하신 분들은 선택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저는 뭐 카메라 때문에 얘를 선택하진 않을 것 같네요. 그럼 계속해서 네 번째 차이, 바로 스피커죠. 스피커는 프로가 훨씬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에어는 이렇게 구멍은 4개가 뚫려 있지만 좌우 하나씩 2개의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고요. 프로는 구멍이 4개인 만큼 4개의 쿼드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보통 태블릿은 이렇게 들고 많이 사용하잖아요. 뭐 이렇게도 들 때도 많고 뭐 이렇게 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들었을 때는 스피커가 4개인 게 훨씬 더 풍부하고 더 좋은 소리를 내줍니다. 이제 5번째 맞죠? 5번째 차이는 바로 이 썬더볼트 유무입니다. 아이패드 프로에는 썬더볼트가 탑재되어 있죠. 반면 에어는 썬더볼트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USB-C 타입의 단자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일단 파일 전송 속도부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이패드 프로는 초당 40기가의 용량을 전송할 수 있고요. 아이패드 에어는 초당 10기가의 용량을 전송할 수 있어요. 이것도 최대 맥시멈 수준이고요. 뭐 일반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한 3배, 4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거기에 썬더볼트 3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건 디스플레이, 흔히 말하는 썬더볼트 디스플레이들이죠. 뭐 슈퍼 레티나 XDR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기란 거고요. 반면 에어는 뭐 썬더볼트를 활용해서 화면을 띄운다거나 그런 기능들은 활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뭐 파일 전송도 많이 하고 뭐 다양한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프로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5가지가 요 두 녀석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나머지 부분은 거의 똑같습니다. 뭐 배터리 용량도 똑같고 무게와 크기, 뭐 그리고 가장 중요한 M1 칩셋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성능 같은 건 동일하다. 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이런 부분도 테스트를 했거든요. 보시면 싱글 코어도 똑같고 멀티 코어는 얘가 조금 좋네. 프로가 더 좋나? 근데 중요한 걸 제가 말씀을 안 드렸죠.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는 그 64기가의 저주. 저 같은 경우는 64기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에어도 64기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패드로 영상 편집 많이 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 PDF 파일도 용량이 크잖아요. 그런 쪽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64기가는 쓸 수가 없습니다. 특히 뭐 게임도 몇 개 한다, 원신 같은 거 깔아보면 그냥 64기가 절반 차버리거든요. 용량 때문에 256기가로 가야 되는 경우가 꽤 생기죠. 그럼 결국 에어를 97만원에 구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패드 프로 128기가가 99만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가격표죠. 가까운 현대 대리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아반떼 풀옵션 하면 뭐 소나타 깡통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또 고민하다가 이제 소나타 사게 되고 뭐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애플도 결국 플래그십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팁을 드리는 것처럼 저도 똑같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64기가로 충분하신 분들, 뭐 간단하게 게임 한두 개 정도만 하고 용량이 많이 필요 없는 뭐 간단한 작업 위주로 하시는 진짜 프로가 아닌 분들, 그런 분들은 에어 64기가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외의 분들은 모두 프로를 사시면 됩니다. 그냥 용량이 조금이라도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그냥 프로를 사세요. 그게 저의 결론이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똥봐. 결국 프로를 산단 말이지.